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경제 용어, 그리고 최신 판례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오늘의 생활 법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게 될 새로운 법률 소식들과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경제 이슈들을 엄선하여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야심찬 시도 스마트 주차장법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배당 절벽 현상까지 놓치면 정말 후회할 꿀팁 정보들만 가득하니 채널 고정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혹시 길가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아본 경험, 혹은 투자했던 기업에서 배당금이 갑자기 뚝 끊겨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알찬 정보 가득한 오늘의 생활 법률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가장 먼저 도시의 골칫거리, 답답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특급 소식. 바로 스마트 주차장법 시행 소식입니다. 2026년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고질적인 도심 내 불법 주차 문제와 사유지, 무단 주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개정되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3가지 포인트로 압축해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사유지 무단 주차,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즉시 견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빌라 주차장이나 상가 앞, 심지어 개인 주택 앞에까지 뻔뻔하게 얌체 주차를 해놓고 사라지는 차량들 때문에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분노를 사기셨던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견인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단 주차 차량을 발견, 즉시 해당 지자체에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즉시 견인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정말 속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둘째, 디지털 주차 공유,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더 많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업시설은 유휴 시간대에 자신들의 주차장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죠.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불법 주차, 이제는 진짜 큰일 납니다. 과태료가 무려 1.5배나 껑충 뛰었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방시설 인근,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보다 무려 1.5배나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불법 주차는 정말 꿈도 꾸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경제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용어는 바로 배당 절벽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숨가빴던 결산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용어인데요. 배당 절벽이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실적 악화나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전까지 지급하던 배당금을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아예 지급하지 않는 충격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2026년 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배당을 축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배당 절벽이라는 용어가 더욱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은퇴 생활자분들이나 꾸준한 배당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고배당 펀드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 실종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알쏭달쏭 헷갈리는 법률 용어들을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용어는 바로 기한과 기간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특정한 시점을 명확하게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돈을 갚아라 라는 문장에서 2026년 4월 30일이 바로 갚아야 할 돈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인 것이죠. 반면에 기간은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즉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길이,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 동안 꼬박꼬박 이자를 꼬박꼬박 낸다 라는 문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의 길이가 바로 기간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한은 어떤 일의 마감 날짜, 즉 데드라인 대 데드라인을 의미하고, 기간은 그 데드라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즉 시간의 양랭크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계약의 종료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코너, 여러분의 법률 상식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줄 최신 판례 하나를 시원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의 제목은 바로 상속재산 분할 전 예금 인출의 성격입니다. 2026년 3월 26일 대법원 선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직후에 상속인들 중 단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도 없이 부모님 명의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했을 경우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아버지가 슬프게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장남이 아버지의 은행 통장에서 예금 잔액 전부를 몰래 인출해서 장례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이 이건 명백한 상속 재산 횡령이다 라면서 장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로 인정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출된 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 비용으로 인정되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례비와 같이 상속인들이 마땅히 함께 부담해야 할 공동의 비용을 처리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알아둬야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알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